존 윅 시리즈를 쭉 한번 되돌아보았는데요. 두 가지 정도 제 기억에 왜곡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편까지 나온 시리즈에서 제가 3편까지 봤는지 4편까지 모두 보았는지 가물가물하다는 사실입니다. 존 윅 3 파라벨룸에서 존 윅이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요. 존 윅 4의 견제단이 출연하는 지점은 조금 생소하더라고요. 무슨 존 윅 시리즈의 첫 번째 스피노프 작품인 발레리나는 존 윅 3와 존 윅 4 사이의 시점 지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기억의 누락 때문에 극중 그 부분에 대한 포착이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물론 그걸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점은 아닌 것 같지만요. 두 번째 기억의 왜곡은 시리즈 중 제일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 윅 1편이 제 뇌리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소신 발언을 하나만 하자면 저는 결국 존 윅 1편이 근본인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존 윅 시리즈는 존 윅이 조금이라도 출연을 해야 존 윅 유니버스로 쳐줄 거야 라는 마음이 좀 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키아누 리브스가 시리즈에서 너무나 큰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동석 없는 범죄도시 시리즈를 상상할 수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인지 발레리나에 존 윅이 나오는지 여부가 개인적인 관심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발레리나 속 존 윅은 얼굴마담 수준이 아니라 극중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한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저만의 해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리나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When you think of me, you should think of fire. 발레리나는 2부의 성장 영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성장은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렇게 말해볼까 합니다. 발레리나는 여동생이 언니에 도착하는 영화다. 영화의 오프닝은 루스카로마에 입교하게 된 이브의 전사입니다. 춤을 추는 어린 이브에게 아버지 하비에르는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브는 언니가 부재한 여동생이라는 정체성으로 첫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그녀가 복수를 위해 종교단체를 찾아 나설 때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는 인물 파인에게 접근하고요. 엉겁결에 그와 짧은 동행을 하게 되죠. 이때 파인은 자신의 딸 엘라를 지켜주면 단체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언니가 널 지켜줄 거야. 그의 발언이 발화되는 순간 이브는 언니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겠죠. 영화의 서사는 실제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챈슬러를 사살하고 할슈탈트를 붕괴시킨 이브는 엘라를 구출해내고요. 그 과정 중에 어린 시절 이별했던 언니 레나와 조우하지만 짧은 만남 직후 언니는 유명을 달리하게 되죠. 이 궤적을 한 쾌에 정리해보면요. 발레리나는 세상에서 사라진 언니의 자리를 본인이 채운 뒤 새로운 여동생을 구해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챕터 1의 마지막으로 이브의 성장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레리나는 이브가 복수의 과정 중 3명의 아버지를 경유하는 이야기다라고 말이죠. 복수의 출발에는 비유적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디렉터와의 절연의식이 놓여 있습니다. 복수를 하지 말라는 디렉터의 명령을 불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겠죠. 그러니까 발레리나는 엄마를 소거한 부녀의 서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친아버지 하비에르겠죠. 복수의 교두보로 기능하는 아버지인데요. 이분은 하비에르를 계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영화의 오프닝에서 분홍색 연막탄으로 적을 막아내던 아버지 하비에르와 복수 중 수류탄을 인상적으로 이용하는 이브의 면면이 공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은 두 번째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비유적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파인입니다. 우선 이브와 엘라가 자매가 되었으니 같은 아버지를 공유한다는 사실은 꽤 타당한 접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아버지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앞서 언급드렸듯 발레리나는 부녀관계만큼 자매관계가 중요한 영화로 보이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동생이었던 이브가 언니가 되는 성장의 과정 중에 여동생 엘라를 유입시켜 새로운 자매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두 번째 아버지가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이브의 복수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브가 그 당시에 자신과 유사한 나이와 상황의 엘라라는 소녀의 아버지를 구출하고 그로 인해 소녀의 삶을 구원한다는 서사는 사실상 이브가 어린 이브 자신을 구원하고 아버지 하비에르의 복수를 행했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버지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존 윅입니다. 저는 작품 속에서 의도라고 생각하는 설정이 있는데요. 하비에르, 파인, 그리고 존 윅 모두 머리 스타일이 장발로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3명의 아버지를 엮기 위한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무튼 이브의 복수를 도와준 존 윅은 부활한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부연은 챕터 2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n't done until they're dead. 챕터 1에서 설명드린 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브를 중심으로 한 발레리나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브에게는 두 개의 소속이 있습니다. 태어난 곳이자 아버지 하비에르를 통해 계승된 종교단체가 있고요. 자신을 학습시켜 안살자로 키워낸 루스카 로마가 있을 것입니다. 두 단체는 표층에서 보면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있는데요. 의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는 꽤 많은 이들이 혈연으로 엮여 있는 것 같고요. 사리굴 게임처럼 즐긴다는 증언으로 보았을 때 다소 야만적인 집단처럼 추정되기도 합니다. 극중 의장의 혈육은 아들 파인과
소년과 소녀 엘라 온니로 설정되어 있긴 한데요. 솔까말 할슈타트에서 의장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몇인지 알 길이 없죠. 어떤 면에서는 헤레틱에서 미스터 리드가 지적한 몰몬교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루스카 로마는 종교단체에 비하면 문명화된 집단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훈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꼭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발에 피가 날 정도로 발레 교육을 시키고 여자답게 행동하는 것이 남성의 낭심을 걷어차는 것과 동의어인 세계는 다른 결의 야만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루스카 로마 종교단체는 상대방을 건드리지 않은 채 일종의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극과 극이 통하는 것처럼 말이죠. 제 개인적인 감흥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양쪽의 수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의장과 윈스턴의 비주얼마저도 유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무튼 이분은 루스카 로마와도 척을 지고요. 종교단체는 처참하게 응징합니다. 그로 인해 양쪽 모두에게 타깃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지점에서 챕터 1의 마지막에 말씀드린 세 번째 아버지 존 윅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오겠습니다. 결국 2부의 복수가 최종장에 들어설 수 있었던 까닭은 사실상 존 윅의 도움 덕분입니다. 그는 자정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는 수준의 작은 도략을 베푼 것 같지만 각 잡고 따지면 꽤나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렉스의 화염 방사기를 저격하여 폭파시키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발레리나에 대한 종교적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존 윅은 성경 속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은유로 보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하비에르는 딸 이브를 집단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했던 것인데요. 결국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한 이가 존 윅입니다. 하비에르는 사망했으니 존 윅은 부활한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실 장발이라는 비주얼도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인간에게 보낸 이유는 죄로부터 구원을 하기 위함인데요. 그 죄의 출발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브는 극중 주인공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브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원죄를 존 윅이라는 예수님이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파보면요. 이브를 둘러싼 두 단체는 교회의 입장에서 반기독교적인 집단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우선 의장이 있는 종교단체는 직관적으로도 사이비 종교를 연상케 하고요. 루스카 로마는 속세에 대한 비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말하자면 이성적인 척, 합리적인 척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모순이 가득한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튼 흑화된 예수님 존 윅이 이브가 반기독교적인 두 집단으로부터 척을 지는 것을 돕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발레리나는 액션 영화이지만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머금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는 반가운 얼굴이 등장하는데요. 소녀시대 수영으로 잘 알려진 최소영 배우가 카틀라 바그로 출연하고요. 그녀보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인상적이었던 인물은 카틀라 바그의 아버지로 출연한 정동 배우였습니다. 수영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동이 나온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좀 놀랐습니다. 사실 키아누 리브스라는 워낙 거대한 이력이 있어서 아나 데 아르마스가 액션을 했을 때 그만큼의 파괴력이 나올까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요. 예상보다 액션의 강도는 터프했던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 존 윅입니다. 발레리나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발을 한 3명의 아버지.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영화는 지금 보여드릴 이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일아, 넌 어딘데? 4학년 3반 교실. 이야기부터는 이현주 선생님을 대신해서 우리 옆에 계신